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JYP 박진영 정치비평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장윤미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오늘 신용환 교수께서 오늘 특별히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예, 네. 못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 중요한 일이 3시 반에 방송 가야 된다고 이때까지 꼭 끝내주셔야 됩니다. 얘기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조금 전까지 그 특검 그 조사실에 계셨던 거 아니에요? 네. 참고인 조사를 받고 오신 겁니다. 김건희와 아래 위층에. 그러시군요. 같은 동시간대 그러니까 슬쩍 못 보셨어요? 저거 뭐야 갈 때 무슨 호송차 같은 거 들어오는 거는 봤고요. 저기는 얼굴은 못 봤어요. 그렇죠. 지금 구속돼 있는 사람들은 호송차 타고 오고 우리 신 교수님은 뭐 타고 가셨어요? 저는 지하철 타고 갔습니다. 지금 뭐 보도되는 내용들만 보면 그 뭐 노상원 관련된 아니, 뭐 근데 김충식 관련된 이슈인 것 같은데 되게 놀랐던 게 그 특검에서 이제 뭐 아무래도 그래도 얼굴도 조금은 알려져 있으니까 들어가기 못하니까 이제 이렇게 지하로에서 갔는데 어떻게 제가 출석하는 걸 알았는지 중간에 조사 받는데 그 특검에 전화가 오나 봐요. 뉴스에 그게 나와 있다고. 확인 전화. 예, 저는 전혀 모르는 이제 상태에서 그러면서 막 통화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서로 웃고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하여튼 기자분들 굉장히 특검도 정말 열심히 하고 고생하시고 기자분들도 이 더운 날 계속 뻗치기 거기가 또 공간이 마땅치가 않잖아요. 예. 보니까 엘리베이터 이렇게 탈 때 기자분들이 거기 이렇게 뻗치면서 그렇죠. 어떻게 그걸 다 보는가 봐요.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럼 총 몇 시간 계셨어요? 4시간 반쯤. 4시간 반쯤. 네. 그 뭐 이게 조사받는 내용은 어느 정도 저희가 좀 언급을 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언급을 하면 안 되겠죠. 수사 중인 사안이고 굉장히 나름 중한 사안이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특검에서 생각보다 우리 이렇게 밖에서 막 평론하듯이 하는 것보다 굉장히 열심히 구체적으로 한다. 그리고 다방면으로 다각도로 해서 소위 그 어떤 그 주범이라든지 그 종범들 같이 한 사람들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굉장히 많이 부합하는 것 같다. 이제 중간중간 그 질문할 때 그리고 말씀하실 때 그 뉘앙스들이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여튼 많이 해왔다. 우리가 밖에서 그냥 뉴스를 흘러나오는 건 이제 빙산의 일각이니까 왜 이게 이렇게 느리게 하냐 뭐 왜 누구는 안 부르냐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보다 저도 놀랄 정도로 이미 많은 사람들을 또 비공개 비밀리에 부른 것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카테고리 정도도 얘기가 안 될까요? 어떤 관련된 것이다. 이 기자분이 어떻게 알고 막 뭐라고 쓰셨던데 노상원 뭐 김충식 막 써놨던데. 그래서 제가 놀란 게 특검에서 이 한겨레 다이브를 포함하여 주요한 정보가 나오는 방송은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구나. 모니터링 요원이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란 특검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고 다 모니터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어떤 정보를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고 이제 저를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에서도 유튜브 채널들을 본다. 특히 이제 누구 소위 이제 이 탐사 취재 정보를 많이 얘기하는 분들 거를 집중적으로 본다고 어느 분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따라 우리 신영 교수 의상이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네, 멋있어요. 잘 어울리십니다. 지금 뭐 하여튼 속 시원하게 확 저기를 해야 되는데 수사 중이어서 차마 그거는 이제 어쨌든 국가적으로 실체적 진실이 중요하잖아요. 또 제가 그냥 뭐 흥미처럼 뭐 어떤 말씀을 했다가 조심스러워. 큰 방향에 제가 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 근데 분명히 그 주범으로 일컬어지는 몇 사람들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진도가 나가 있다. 아니 그러면 요것만 좀 여쭤볼게요. 더 이상의 뭘 질문 자꾸 좀 여쭤봐. 곤란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곤란하게. 특검 브리핑을 통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는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가서 경험하신 바에 의하면 한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굵은 거 국민적 감신사는 그래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디테일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윤석열의 평상시 어떤 언행, 사고, 또 뭐 김용현 주범이라고 하면 그다음 뭐 한덕수 뭐 이런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도 주변적인 것까지도 광범위하게
많이 조사를 하신 것 같다. 그렇군요. 그런 그러니까 브리핑에 나오는 퍼센티지로 내용이나 본다 그러면 뭐 중요한 거는 다 나온다. 오픈하시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브리핑 내용이나 이제 언론 보도를 보는 내용들 외에 더 세세한 부분들까지 특검이 들여다보고 네, 있는 건 확실하다. 네, 예, 여기까지만 조금 얘기를 해놓고 우리 서 교수님이 성품과 이제 인격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예. 이런 부분들을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그런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건 굉장히 불편한 일이죠. 사실 얼마나 고단하시겠어요. 고단한 예. 일이에요. 예. 자, 뭐 궁금하신 분들도 더 많으시겠지만 이게 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뭐 말씀을 하실 수 있는 타이밍이 되면 예. 뭐 다른 채널들 많은데 네. 예, 그래도 이렇게 인연이 이렇게 자주 불러주세요. 조사 받자마자 온 데가 여기인데 네. 그러니까 예. 근데 너무 막 사람 매몰차게 딴 데 가서 뭐 구독자 더 많고 동접 더 많은 데 가서 얘기하는 건 좀 별로지. 실제 이제 조용히 이제 나와서 그 저거 카카오 택시를 이제 잡고 있는데 극우인가 봐요. 그 법원 저 검찰청 앞에 항상 많지. 있잖아요. 예. 와가지고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겁이 나가지고 한참 이제 횡단보도 쪽으로 맞아, 이렇게 이제 피해서 도망가서 막 얘기를 하고 신병상의 그래서 그 약간의 불편함을 느낄 수 당연히 있죠. 그러실 수 위협이 있을 것 됩니다, 진짜로. 예. 예. 자, 오늘 준비된 내용들 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원고 작업할 때까지는 없었던 내용들이 또 속보로 나온 내용들이 좀 몇 가지 있어가지고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인사가 났더라고요. 네. 예, 중앙지검은 차장 검사가 전원 교체가 됐습니다. 이 전원 교체가 됐고 눈에 띄는 거 1차장 최재하 여성이 첫 여성 검사가 그 중앙지검의 차장 검사가 됐다는 그렇죠. 거예요. 1차장은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예전에 뭐 대윤 소윤해서 윤석열 검찰 그 휘하했을 때 본인 사람을 완전 넣어서 그게 굉장히 좀 뭐 폭발력이 있을 거다 이런 인사 기사도 과거에 있을 정도였어요. 중요하고 형사부를 다 관할하고 지검장급이 가는 자리인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정부와 어떤 뭐 결을 맞췄다거나 이런 평가를 받는 아니고 또 저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주요 요직에 여성 검사들을 등용했는데 지금 신입 검사들 뽑아보면 거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 조직의 어떤 신호로 가닿는 부분과 관련해서 대단히 긍정적이다. 다만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좀 한시적인 인사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걸 다 종합하더라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친윤 라인들, 그동안에 이제 김건희 씨 관련된 혐의나 이런 것들 뭐 덮어줬던 사람들, 눈 감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좌천이 쭉 된 것 같아요. 뭐 검찰의 조직이나 이제 뭐가 좋은 자리고 뭐가 나쁜 자리지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너무 긴데 대체로 이제 그 고검 검사로 이제 많이 좌천을 하죠. 사실은 이제 이게 사법부에 맞추어서 고검, 대검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놨지만 사실은 이게 안 맞는 거죠. 행정부에 없애야 돼. 예, 그건 없애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진짜로. 그리고 이제 법무연수원으로 자천하고 이런 경우는 이제 좀 더 고위급들을 많이 이제 그렇게 해놨었죠. 그래 오늘 보니까. 기존에 이제 이재명 당대표 시절 수사를 했던 분들 이제 몇 분들이 각각의 이제 고검에 이렇게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뭐 그건 그걸 좌천이다마다 할 것도 없는 게 그분들이 해온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양심이 있다 그러면 이제 옷을 벗어야 될 분이 많이 있는 거죠. 예. 자, 고검 없애는 게 개헌 상황인지 아니면은 정부 조직법상으로 가능한지 검찰청법으로 가능한지 검찰청법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없애야 돼요. 이거 그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검사들이 기생하면서 군사 독재 정권 도와주면서 만들어낸 기구예요. 저기 사법부야 1심, 2심, 3심이 있는데 검찰의 기소 유지라는 것은 같은 사람이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그걸 그 고검을 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이 안 돼요. 이게 맞습니다. 그 편제도 아시지만 검사장 하면 다 차관급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사장이 40몇 분인데 차관급이 40몇 명 되는 부처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검찰 개혁의 동력이 다 되는 겁니다. 뭐 사실은 한시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 저희도 뭐 잠시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그 신임 지도부 만찬하면서 관련된 또 의기투합하는 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동시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신용환 교수님하고 그 아래 위층이었어요? 김건희 씨 있는 데하고? 정확히 제가 뭐 어찌됐건 한국으로 네. 혹시 엄습한 기운이 느껴지던가요? 안개가 쫙 깔리면서. 자, 김건희 씨가 오후에 특검에 출석을 했고 오늘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보도는 나와 있습니다. 유리한 거는 다른 얘기를 실컷 하고 조금만 분리하면 진술 거부권이라고 하니까 완전 선택적
진술 거부권이죠. 예, 그러니까 아예 묵비 같으면 처음부터 이 지퍼로 그렇습니다. 잠그는 건데 예. 그것도 아니고요. 제가 계속 의아하게 생각하는 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데 관련 뉴스는 계속 나옵니다. 그 중에 지금 선택적이라는 표현 써주셨지만 명태균 씨 관련돼서 질문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 무상으로 여론조사 네. 받았다라는 부분, 그 경위를 물었는데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개입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관위 조직체가 움직이는 것이다. 나는 무슨 말을 한 적도 없지만 설사 무슨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게 통하겠느냐? 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저 일맥상통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 빌드업을 3차례에 걸쳐서 했잖아요. 예.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다시 살 수 있을까? 다시 살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죽어 나자빠져야 이렇게 이제 빌드업이 쭉 순차적으로 되잖아요. 내가 죽어야. 예. 근데 이 말은 김건희 자신은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정당 해산하는 소리예요. 공간이 조직체가 움직여서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를 받아가지고 어떤 뭐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만 그러니까 조작이라든가 정당 단위에서 했다. 문제가 이런 예. 이건 정당 해산하는 소리예요. 그렇군요. 자기 살기 위해서 다 죽이는군요. 그 특검에서 약간 압박 질문을 했었나 봐요. 네. 21년도 7월 달에 이 부부가 윤석열 부부가 먼저 명태균한테 여론조사 요청한 것 아니냐 이렇게 압박을 했더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가요? 그러니까요. 이거 대단히 전략적인 진술이에요. 왜냐하면 심평 변호사 만나서는 제가 죽어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릴까요, 선생님? 이랬는데 딱 특검 수사 가서는 다 말하지 않아요. 본인한테 유리한 건 말아요. 그리고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명태균한테 당신과 당신 배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압박 넣은 거 아니냐? 그래서 공짜로 여론조사 결과 받아본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제가요? 라고 하면 그럼 누가 남습니까? 윤석열이 남는 거예요. 윤석열은 지금 침묵하고 있는데 예. 김건희는 자기는 아니라고 막 항변하는 거예요. 빠져나가고 있고 제가요? 제가 아닌데요. 뒤에는 생략된 말이 있어요. 윤석열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대단히 지금 그러니까 아마 내적 갈등이 있나 봐요. 대외적으로는 내가 죽어야 우리 남편이 사나 보다 이런 약간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한다는 인상을 받죠. 이게 드라마 대사로 보면 이게 무슨 그 로맨스 대사 같이 느껴집니다만 너무나 사실은 그 수가 빤히 보이는 내용이기도 해요. 수가 빤히 보이는데 그 수를 못 읽고 있거나 너무 잘 읽어서 지금 이제는 더 이상 안 따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죽어나 자빠져야. 근데 그 직전에 우리 공개된 거 서울의 소리 예. 안소연 씨가 그 찰지게 들은 얘기 냉면 먹다가 그렇죠. 한 얘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쌍시오 그 니은 이렇게 돼 있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썸녀냐? 근데 아무튼 그래서 뭐 남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확히는 검사가 필요한 거죠. 검사라는 직업이 직군이 필요한 거죠. 거기서 올라오기만 해봐라 그냥 당장 막 하잖아요. 예. 마찬가지 이번에 양쪽에 변호인이 겹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있죠. 예. 3명인가 겹칠 거예요. 저 김건희, 윤석열, 최주 변호사를 필두로 해서 그들이 이제 비둘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요거 전달하고 요거 전달하고 요쪽 할 때는 요쪽에 머물러 보나 살펴보러 가고 요쪽은 머물러 보나 계속 살펴보러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1단계, 2단계 빌드업이 안 통했어요. 사각 반스 입고 버티고 막 하면서 안 통하니까 이제 나름 강수가 나온 거죠. 심평을 통해서. 그랬는데도 지금 안 통한다. 그 말은 번역기 돌리면 바로 나오는 거잖아. 빨리 가서 당신이 했다고 불어. 안 그러면 나 죽어버릴 거야.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심평 변호사가 접견을 다녀온 이후에 지금 나왔던 이야기들을 두고 김건희 씨 측에서는 지금 자기가 한 말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심평이 알아서 지금 자가 발전하는 것이다. 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또 냈습니다. 하지만 심평 변호사 입을 통해서 나온 얘기들이 다 허투루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은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특히나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관련된 언급이 있었잖아요. 네. 이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동훈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가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앞길에 무궁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저는 이거 무슨 국기에 대한 맹세 이런 거 그러니까요. 무궁한 영광이요 뭐 이런 그런 표현을 쓴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주요한 표현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남편이 계엄을 했겠습니까? 서희건설이 또 이 정권과 짜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참나 이런 모든 정황들이 다 사실은 비슷하게 해석이 돼요. 사실은 되게 무서운 문장을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나가면서 읽으신 건데 한동훈에게 무궁한 영광이 있다 그러면 우리 국민 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동훈의 무궁한 영광을 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백령도로 가든 뭐 석관동으로 가든 수방사 그 지하 벙커로 가든 갔겠죠. 네. 그의 무궁한 영광 그
이면에는 수많은 국민들의 피가 흘려져 있겠죠. 그랬을 수 있죠. 예. 네, 저도 너무 공감이 되는 게 무한한 영광이라는 건 본인이 줄 수 있는 거예요. 배신하지 않았으면 너가 그 혜택을 누렸을 거야. 무한한 영광은 본인이 무한한 권좌에 있어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서 저도 그냥 흘려 지냈다가 이 계엄도 사실은 2번, 3번 하겠다고 했고 정권의 연장선상에서 사고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무한한 영광이라는 이 언뜻 나오는 이게 김건희와 윤석열의 사고 체계를 그대로 반영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초반에 싹쓸이 해야 돼. 예.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다녔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 이유가 어차피 내 대통령 임기가 끝나더라도 김건희 등이 지어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난 임기가 끝나면 안 돼. 즉 전두환이나 박정희처럼 영구집권을 해야 돼. 계속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네, 된다. 이런 생각으로서 저는 그 쿠데타를 일으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럼 한동훈은 뭐냐? 2인자가 되는 거죠. 2인자가 되는 건데 한동훈이 중간에 배신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 말은 저는 앞뒤가 안 맞다고 보는 게 이미 한동훈은 배신한 상황에서 계엄령 해제 투표에 좌파 의원들을 동원시켰고 그다음에 탄핵 투표에 윤석열의 탄핵에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지나간 이야기를 한동훈에게 책임 전가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지 사실 앞뒤 하나도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요 이야기에 덕 보는 사람은 한동훈이죠. 그리고 그 그렇죠. 인사하고 뭐 공천 관련해서 이제 뭐 5대5로 나누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 있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초창기 인사는 장제원이 다 해서 혼선이 많았다 뭐 이런 언급도 있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 그러고. 근데 지금 국민의힘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했지만 지금 펼쳐지는 이 전당대회 내일 이제 전당대회가 치러질 텐데 그걸 염두에 두고 이런 메시지 낸 거 아니냐. 그것도 그 측면도 있겠죠. 윤어게인이 사실상 이제 완성이 돼 있는 당입니다. 실제. 네. 왜냐하면 다 보면 쓰리전 전광훈, 전성배까지 이제 다 이렇게 관여돼 있고 전환길이 삼전, 예, 삼전 예, 전환길에 그야말로 이제 어떤 꽃길을 깔아주는 듯한 전대 황당한 양상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마지막 그 활용점 점을 찍는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죠. 쐐기를 박는. 본인이 지금 구속돼 있는데도. 예. 왜냐하면 지금 옥중 정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구치소 완전 정치를. 그래 보여요. 다 지금 정치적 정부적 메시지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없다. 뭐가 뭐 못 먹어서 뭐가 없다. 다 거짓말이죠.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고도의 정부적 판단에 의한 정치질을 하고 있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이제 김건희 특검이 수사 기간을 열흘 더 연장을 네. 했죠. 31일까지 한다는 것이고 이게 구속 상태에서의 기소를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알고 계실 거고 뭐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 공소장 이미 다 써놨을 것이다. 그럴 겁니다. 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도 지금 계속해서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앞서 이 부부간에 겹치는 변호사들 얘기했어요. 그 비둘기라는 표현 써주셨는데 예. 전서구라고 하죠. 그 편지 이렇게 거기도 달고 전자로 쓰는 거예요. 거기도 전자가 들어갑니다. 전자에 네. 사전이네. 이렇게 되면 사전 되는 거고 이게 그건 거야. 프롬 서울구치소에서 투 서울 남부구치소.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되거나 반대가 되거나 이런 네. 건데 심평 비둘기예요 그러면? 그 비둘기 중에 한 그렇죠. 종이 될 수도 네, 있는 완전 거죠. 메신저. 그리고 뭐 저희가 좀 이따 유튜버들 얘기도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건 아니겠어요? 네.